안녕하세요. 문과생 토인입니다. 오늘은 포인터와 배열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보셨던 겁니다. 프랑스에서는 0층을 레드쇼세라고 합니다. 0층이 있어요. 엘리베이터 0층, 1층, 2층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조금 바꿔봤습니다. PTR에 PTR 하나 올라가면 1층, 또 하나 올라가면 2층, 3층, 4층, 5층 이런 식으로 해봤고요. 실제로 우리가 찾아갈 때 어떤 아파트 단지를 찾아갈 때 최종적으로 찾는 거는 2층에 1호잖아요. 2층에 1호 그 앞에는 동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단지가 있을 겁니다. 호, 층, 동, 단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게 호에 해당되는 게 1차원 배열, 층호가 해당이 되면 2차원 배열, 동층호가 되면 3차원 배열, 단지 동층호가 되면 4차원 배열 이렇게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요, 제가 이제 공간 감각이 좀 없다 보니까 2차원만 넘어가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일단은 4차원까지를 일단 생각을 정리하고 그 다음부터는 3차원 넘는 거는 쓰지 말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물론 쓰셔야죠. 쓰셔야 되는데 제 입장에서는 3차원 넘어가면 머리가 복잡해져 가지고 안 될 것 같더라고요. 1차원 배열입니다. 1차원 배열이야 뭐 단순하죠. 0부터 시작해 가지고 1 이렇게 같은 크기의 그런 어떠한 상자에다가 데이터를 넣게 되는 겁니다. 2차원 이상의 배열부터는 컴퓨터식으로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0층이 있고요. 그 다음에 1층이 있고 2층이 있고 3층이 있는데 아래로 내려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2차원 배열도 생각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2차원도 머릿속으로 생각하기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1차원 배열이고요. 1차원 배열이 여러 개 섞이면 2차원 배열인데 0층, 1층, 2층. 그래서 B0, B1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 차원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1차원 배열은 0호, 1호 이런 식으로 요 빨간 통 요 부분만이 이제 1차원 배열이고요. 그 다음에 0층, 1층, 2층 이런 식으로 되면은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 요게 2차원 배열. 그 다음에 여기가 0동, 1동, 2동, 3동 이런 식으로 동을 나눠 버리면 요게 3차원 배열. 그 다음에 여기가 0단지, 여기가 1단지 이런 식으로 나누면 4차원 배열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살펴봤던 예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0, B1이라고 하는 상자가 있고요. 이 상자는 각각 4바이트의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열이기 때문에 두 개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이라고 하는 주소에다가 4를 더하면 104 이렇게 터져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B0의 값은 2고 B1의 값은 4입니다. TR이라고 하는 포인터는 B0를 가리키고 있고요. 그래서 같은 주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요 값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B0의 주소 값은 100입니다. 그리고 B 또한 %B0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100입니다. 그리고 B 플러스 0의 값도 100입니다. 그리고 PTR도 100입니다. 그리고 PTR 플러스 0도 100입니다. 그리고 값도 살펴보면 B0의 값이 2이고요. B를 디레퍼런싱한 값도 2가 됩니다. B 플러스 0를 디레퍼런싱한 값도 2가 되고요. PTR을 디레퍼런싱한 값도 2가 되고요. PTR 플러스 0를 디레퍼런싱한 값도 2가 됩니다. B0를 1만큼 옮겨주거나 TR 연산 즉 여기에서 1만큼 더해 주면은 각각 요만큼씩 이동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요 주소 값을 가지고 요 값을 출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1을 더하거나 여기에 1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요 값이나 요 값이 출력되게 됩니다. 자, 코드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B는 인티저형으로 4바이트를 갖는다는 얘기죠. 두 개가 있다라는 얘기고 2하고 4라는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B의 주소를 PTR이라고 하는 포인터가 가지고 있습니다. B의 0의 주소를 찍으면 B 플러스 0와 같은 값을 가지고요. 그것을 가리키는 PTR의 주소를 찍어도 같은 값을 가지고 PTR 더하기 0 찍어도 같은 값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 네 개가 같은 주소값을 가집니다. 그리고 B0라고 하는 값을 찍으면 2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B 플러스 0라고 하는 것에 디레퍼런싱한 값을 찍어도 2가 나옵니다. 포인터를 디레퍼런싱해도 2가 나오고요. 포인터 플러스 0를 디레퍼런싱 값을 찍어도 2가 나옵니다. 한 칸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한 칸 이동한 것에 주소를 찍은 거하고 B에다가 1을 더한 거하고 PTR에서 1을 더한 것은 4바이트 이동한 그러한 주소값이 나오고요. 그리고 B에서 1을 찍으면 첫 번째 상자의 값을 내보이기 때문에 첫 번째 상자의 값인 4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상자 B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것을 디레퍼런싱 한 것도 4가 나옵니다. 그리고 PTR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것도
D레퍼런싱 하면 4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해 보면요, 전체적으로 주소가 같고요. 2 같죠. 그 다음에 그 값도 B1 상자에 있는 값 444가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요것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B라고 하는 것의 i번째 상자의 주소 값은 B 플러스 i하고 같고, 요게 PTR 플러스 i하고 같다. 그리고 값을 도출할 때는 bi고 B 플러스 i에 에스터리스크 붙인 요 값하고 PTR 플러스 i에 에스터리스크 붙인 이 값들이 같다라고 하는 거, 주소는 이렇게 같고 값은 이렇게 같다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차원하고 4차원 배열에서 어떤 식으로 출력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2차원 배열입니다. 그래서 아래층으로 층이라 그랬죠. 두 개의 호가 있고 아래로 층이 0층, 1층, 2층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3하고 2의 2차원 배열입니다. 각각은 000, 001, 100, 101, 200, 201이라고 하는 값을 가집니다. 제가 이렇게 적은 거는 각각 0호, 1호, 100호, 101호, 200호, 201호 이런 식으로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 값들을 저렇게 적어 놨고요. 각각에 대해서는 보시다시피 B, 주소를 받는 %B, 값을 갖는 asterisk B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요거를 출력해 봅니다. 출력해 보면요, 그 값은 어떤 식으로 나오게 되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B를 하든 %B를 하든 asterisk B를 하든 그 다음에 B0를 하든 %B0를 하든 요 값들이 다 같게 됩니다. 요렇게. 그래서 처음에 4개가 같고요. 그 다음에 2개씩 같고요. 그 다음에 또 2개씩 이런 식으로 갖게 되는데요. 사실 가장 의미 있는 것은 값을 이렇게 도출하는 과정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살펴보면 0하고 1이고요. 그 다음에 100하고 101이고 200하고 201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 값들을 도출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전에 값들은 어떤 식으로 해서 이렇게 도출이 되는지는 이걸 만드신 분들이 아시겠죠. 제가 관심 있는 거는 여기에서 요 값들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요 값들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에 앞서서 4차원 배열에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코드가 4차원 배열입니다. 둘에 맞춰져 있는 4차원 배열이고요. 이렇게 해서 강제적으로 값을 넣어줄 수도 있지만 그걸 하지 않고요. 일부러 숫자를 넣었어요. 0번부터 15번까지 숫자를 하나하나 다 대입을 했고요. before, %before, 그 다음에 asterisk before 하고요. 그 다음 before에 0을 넣은 거, %에 before에 0을 넣은 거, asterisk before에 0번째, before에 00번째, %before 00번째, asterisk before 00번째, before 000번째, %에 000번째, 그 다음에 %에 0000번째, 그 다음에 asterisk 000번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찍어 왔어요. 그 결과값을 한번 보도록 하죠. 그 결과값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앞에 하고 동일한 현상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한번 천천히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고요. 그래서 결국은 B0, B4에 0, 0, 0 됐을 때, 요 값을 넣었을 때 0, 1, 2, 3, 4, 5, 6, 7, 8, 9, 10, 15가 찍히고요. 그 다음에 앞에 3개만 찍었을 때는 요 값이 요 값을 가리킵니다. 0, 그 다음에 2, 4, 6, 8, 10, 12, 14 이렇게 찍히죠? 예, 그렇게 찍히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 어려워서 이거 어떻게 써? 라고 저는 생각했었거든요. 야, 이거 어떻게 쓰냐? 진짜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예제를 한번 볼게요. 여기를 보면은 1차원 배열이에요. 2개를 찍으면 요 값들은 어떻게 표시되는지, 2차원 배열을 찍으면 요 값들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찍어 봤거든요. 예, 그 다음에 3차원 배열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찍어 봤어요.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는요, 일단 지우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걸 지우고, 자, 한번 볼까요? 이게
예진데요. 자, 2차원 배열에 값을 두 개를 넣습니다. B000이 있고요. 여기는 B001입니다. 16진수죠. 그 다음에 2차원 배열로 000, 001, B100, B101, 그 다음에 B201, B202 이렇게 3차원 배열, 그 다음에 이걸 3차원 배열로 했습니다. 그랬을 때 B1을 에스터리스크 하나 붙이고 B2를 에스터리스크 두 개를 붙이고 B3에 에스터리스크 세 개를 찍으면 각각의 요 값이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B000, B000, A000이 출력이 됩니다. 한번 출력해 볼까요? 예, 보시는 것처럼 B000, B000, A000 요처럼 각각의 첫 번째 B000, B000, A000이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이제 장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에스터리스크 B를 한 거는 B에 에스터리스크 붙인 거는 에스터리스크 B 플러스 0입니다. 한 칸도 안 움직인 거잖아요. 한 칸도 안 움직였기 때문에 에스터리스크 B 플러스 0이어서 그 값을 출력을 하게 되면 앞에서 보셨던 것과 같은 그러한 값을 출력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에스터리스크 B 배열을 출력을 하게 되면요. 요 값이 여기에 싹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n% 붙이고 다시 0이 붙는 요게 앞에서 B라고 하면 동일하게 n% B 플러스 0이라고 하는 그 구조를 그대로 갖추게 되죠. 요것도 값을 출력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3차원의 경우에는 n% 해서 요것이 그대로 들어가죠. n%, B 요 값이 그대로 여기에 들어가서 n% 가로 열고 B 플러스 제로라고 하는 요 형태로 출력을 시키면 여기에 값을 바꿔주면 맨 끝에 동층호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호 부분이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 여기는 층 부분이 나올 거고 여기는 동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동층호 이 부분을 조정을 하게 되면 그 값들을 다 출력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요게 여기에 들어갔다라고 생각하시고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여기에는 또 요 값이 이렇게 들어가서 논리적인 구조를 갖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마도 포인터를 쓰실 때 조금 더 이해 가능하게 이렇게 쓰시지 않을까, 다중 포인터를 자료 구조에 쓰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각각의 이런 식으로 해서 구조를 만들어서 배열을 쓴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값들을 도출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포인터는 다르냐? 포인터도 똑같아요. 그래서 B라고 하는 자리에 PTR이 들어가게 되면 전체적으로 동일한 그러한 값들을 출력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예제 가지고 한 번 더 보도록 할게요. 1차원 배열은 2개, 이렇게 하나 2개 있고요. 2차원 배열은 3개, 하나, 둘, 3개 이렇게 있고요. 3차원 배열은 이렇게 하나, 둘, 셋,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가 이렇게 2개고요. 층이 0층, 1층, 2층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동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오른쪽에서 보듯이 저런 식으로 표현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0층은 0호, 0층, 0동. 그러면 0동, 0층, 0호. 그래서 A000이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0동, 0층, 1호. 0동, 여기가 0동이고, 0층, 1호. 여기가 0호니까 1호죠. A001이 출력이 되죠. 그 다음에는 0동, 1층 1호 니까 0동 0층 1층 0호 1호 A101이 출력이 되겠네요. A101이 출력이 되고요. 그 다음에 1동 1층 1호 그러니까 여기가 0동이고요. 1동 0층 1층 1호 0호 1호니까 B101이 출력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는 3동 2층 1호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0, 1, 2, 3 3동 그 다음에 2층 0층 1층 2층 0호 1호
D201이 출력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될 겁니다. 한번 결과를 보겠습니다. 결과를 보시면 A000이 출력이 됐고요. 앞에 이게 보기 쉽게 16진수로 처리했어요. 영동은 A라고 했죠. A동, B동, C동, D동으로 나눴으니까 영동은 A예요. A, 0, 0. 영동, 여기가 영동이에요. 0층, 여기가 0층이에요. 0호, 요거예요. A000이죠. 그 다음에 영동, 0층, 1호. 영동, 0층, 0호. 0호, 1호. A001이죠. 그 다음에 영동 1층 1호. 영동 0층 1층 1층 0호 1호 1호. 그래서 A101이 되고요. 그 다음에 1동 1층 1호. 그러면 영동 1동 0층 1층 0호 1호. 그래서 B101이 되죠. 그 다음에 3동 2층 1호. 그래서 영동 1동 2동 3동 3동 2층 0층 1층 2층 그 다음에 0호 1호. 그럼 요게 되겠네요. D201 D201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예제를 가지고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예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노티스, 알림입니다. 알림에 인티저로 된 배열을 받습니다. 그리고 숫자를 받습니다. 그리고 호라고 하는 인티저 변수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나서 호가 0부터 넘까지 진행을 하고요. 플러스 플러스 시켜서 하나씩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BH 0호, BH 1호 뭐 이런 식으로 호를 방문하게 됩니다. 이 배열은 밑에 보시다시피 2개짜리의 인티저 크기의 그런 배열입니다. 그리고 그 값은 0하고 1입니다. 그래서 B0이 0이고 B1이 1입니다. 그리고 num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이 배열이 몇 개냐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 주기 위한 변수입니다. 그래서 인티저형의 이 num 변수는 size of b, 이 b라고 하는 것의 전체 사이즈, 즉 8바이트겠죠. 8바이트를 size of b0, b0라고 하는 것의 크기로 나누어 줍니다. 그러면 전체 8바이트고 size of b가 4바이트니까 숫자가 2가 나오고요. 그래서 2가 넘어가고 이 배열이 같이 넘겨줍니다. 그러면 노티스에서 배열하고 숫자 2를 받아서 그 B0하고 B0을 넣어줍니다. 그러면 그 값이 0하고 1이기 때문에 0호를 방문하였습니다. 1호를 방문하였습니다. 이렇게 찍게 됩니다.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0호를 방문하였습니다. 1호를 방문하였습니다. 이렇게 결과값이 출력이 됩니다. 이번에는 약간 변형을 해서 요거를 여기에서 한번 발생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없애버리고요. 그리고 이거를 없애서 문제가 검색되지 않았죠. 여기서 출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결과값이 0호를 방문하였습니다 만 나옵니다. 왜 0호만 나올까요? 지금 밑에 보시면 이 부분이 그래도 미심쩍다, 이렇게 밑줄이 이렇게 돼 있죠. 에러는 나지 않지만 워닝은 뜹니다. 자,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자, 이것을 위해서 두 개의 프린트물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printf문 두 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나왔는지를 확인해 줘야 되겠죠. 노티스 함수에서의 b의 크기는 이거이고 b0의 크기는 이거입니다 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중심 문장, 메인 문장에서의 b의 크기는 이거고 b0의 크기는 이거입니다 라고 이렇게 그 프린트문을 만들어 봅니다. 그런 다음에 출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값이 중심 문장에서의 b의 크기는 8이며, 맞죠? 이렇게 8이잖아요. 저 인티저 두 개니까 4, 4. 그러니까 크기는 8이고요. b0의 크기는 4입니다. 그리고 노티스 함수의 b의 크기는 4이며 b0의 크기는 4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간 값이 이것을 그대로 복사한 값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전체를 그대로 넘겨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논리적으로 합리적인데요. 왜 합리적이냐면은 배열이요. 2차원 배열, 3차원 배열, 4차원 배열의 수많은 데이터가 그대로 또 똑같이 카피가 된다 그러면 그만큼의 메모리를 차지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 다른 형태로 들어간다. 어떤 다른 형태로 들어간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렇다라고 일단은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메모리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메모리는 스택, 힙, 데이터 코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스택은 지역 변수, 매개 변수와 같은 것을 다루고 힙은 사용자의 동적 할당을 다뤄요. 이게 말이 참 어려운데요. 스택이나 힙을 영어 사전으로 찾아보면 스택은 보통 깔끔하게 정돈된 무더기, 힙은 아무렇게나 쌓아놓은 더미 무더기. 그래서 무더기라고 똑같기 때문에 둘 다 쌓아놓는다라고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실제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쌓아놓는 거를 스택이라 그래요. 스태커, 스택 뭐 이렇게 부르고요. 그리고 사무실도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죠.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 메인문 같은 거 아니면은 변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은행에서 예를 들자면 어떤 지침이나 이런 것들은 여기에서 저장이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막 들어와서 환전한다 그래요. 그러면 환전 들어올 때마다 달러, 엔화 막 이렇게 쌓이잖아요. 그러면은 달러, 엔화, 위엔화 뭐 이렇게 사람들이 한 10명씩 15명씩 막 들어오면 필요할 때마다 넣었다 뺐다 해야 돼. 네, 이렇게 들어와서 쌓아놓는 걸 갖다가 힙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차곡차곡 정리되어 있는 명령어 같은 그런 부분들이, 명령어, 지역 변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으면 이런 걸 갖다가 스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택 같은 경우는 이렇게 깔끔하고 힙 같은 경우는 이렇게 쌓아요. 둘 다 무더기예요. 무더기인데 이거는 깔끔하게 정리된 무더기를 스택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마구잡이로 필요할 때마다 되는 대로 해놓은 이런 무더기를 갖다가 힙이라고 합니다. 영어 뜻으로도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택 같은 경우는 차곡차곡 쌓아놓는 거고요. 힙이라고 하는 거는 되는 대로 쌓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물류창고, 이게 추석 때의 물류창고거든요. 그 물류창고 같은 경우에 어떤 물건이 어떤 때에 들어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되는 대로 쓰고 빼고 해야 되는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쌓아놓기만 하고 빼지 못한 거죠. 예,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스택이라고 하고 이런 상황을 힙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업무를 볼 때는 스택이고요. 현장이라고 하는 것이 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코드로 넘어와서요. 이 코드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 화면에서 보시면 처음에 이렇게 메인문을 실행하겠죠. 제일 처음에 그 프로그램은 메인문을 찾아가지고 실행을 하게 되니까, 실행하게 되면 0하고 1의 그 배열을 만들어 주게 됩니다. 스택에다가 이 배열을 만들어 주게 되죠. 그러면 대충 8바이트 정도 잡겠네요. 자, 그런 다음에 노티스 함수에다가 배열을 넣어가지고 노티스 함수를 부르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 함수를 실행하게 됩니다. 자, 이거는 지금 현재 이거는 지역 변수예요. 사실은 이거하고 이거는 사실 서로 다른 거고요. 여기서 새롭게 생성된 배열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역 변수고 여기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기에서 만들어진 이 값을 그대로 카피해서 이쪽에 넣어줘야겠죠. 그러면 이 양이 무한대면 이 양도 무한대예요. 그럼 두 배의 무한대가 생기는 거죠. 이 양이 굉장히 많으면 이 양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게 부담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림에서 살펴보면 여기에서 8바이트라고 하면은 여기서도 8바이트가 만들어질 것 같죠. 그렇죠. 그리고 값도 여기에서 1, 0, 1, 여기에서 0, 1, 2였으니까 여기에서도 0, 1을 가져갈 것 같죠. 노티스라고 하는 거는 포인터를 만들어서 배열의 첫 번째 주소를 가리키게 만듭니다. 그래서 배열을 넘겨줬다고 해서 배열을 받는 게 아니라 배열을 넘겨주게 되면 거기서 받는 것은 첫 번째 주소를 받기 때문에 앞서와 같은 그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B라고 하는 이렇게 새롭게 생긴 배열이 B2라고 하는 것의 첫 번째 주소를 가리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어줘도 동일한 것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적어줘도 동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첫 번째의 주소 값을 받는 포인터가 여기에 하나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이 B가 아니어도 돼요. 배라고 하고 배라고 하고 이 값을
컴파일 해줘도 동일한 값을 가지는데 여기 넘버를 여기서 이렇게 가져갔기 때문에 에러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여기서는 이 값이 여기에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num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들어가야 되고, 요 값을 num이라고 하는 것을 넘겨주고 여기에서 넘버로 넘겨주면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요거를 삭제하면, 그러면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값을 보면 이렇게 0호를 방문하였습니다. 1호를 방문하였습니다. 이렇게 결과값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예제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중심 문장을 한번 살펴보면은 배열이 1하고 2로 이렇게 선언이 됐고요. 그리고 개수를 파악했어요. 전체가 8바이트고 B가 4바이트니까 개수가 2개, 즉 요게 2라는 얘기죠. 그런 다음에 이 값을 배열하고 num을 넘겨줬어요.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써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값을 넘겨주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배열의 포인터를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에 숫자를 받아들여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도 넘버로 바꿔도 되고 여기에 이름을 바꿔도 상관없겠죠. 왜냐하면 여기가 다 지역 변수니까 그렇게 표현해도 상관없을 겁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해줄게요. 이렇게 해준 다음에 그 값을 2하고 4를 더하겠죠. 그래서 토탈 어마운트에서 토탈 어마운트의 값을 리턴해주면 여기서 인티저를 리턴해주고, 인티저를 리턴해준 값을 여기서 받겠죠. 그런 다음에 토탈 어마운트를 하면 6이 되겠죠. 그런 다음에 B0를 한번 찍어봐요. 여기 있는 B0가 어떤 값으로 변했는지 B0하고 B1을 찍어보면 여기 값이에요. 여기 값은 어떻게 되냐면 2하고 4가 됩니다. 2하고 4가 되겠죠. 그래서 한번 출력해 보겠습니다. 출력해 보면 합계가 6배 올랐습니다. 6배가 올랐죠. 여기서 올라왔으니까. 그 다음에 B0의 값은 2입니다. 그리고 B1의 값은, 즉 포인터라는 거죠. 결국은 이렇게 해도 값은 동일하게 됩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주소는 이렇게 표시하기도 하고 이렇게 표시하기도 합니다. 값은 이렇게 표시하기도 하고 이렇게 표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코드로 보시면 이렇게 표현해도 아무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서 컴파일해도 결과값은 같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합이 6배 올랐습니다. B0의 값은 2입니다. B1의 값은 4입니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